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히틀러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서로 힘을 합쳐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인지 영국 내에선 소련이나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통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비에트와 스탈린을 비판하고 나아가 전체주의 사회상을 조성하는 모든 독재자를 규탄하는 한 권의 소설이 출판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히틀러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영국의 우호적이었던 독재자까지 비판했던 탓에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했죠. 이 소설은 지배계급을 위시한 독재자와 그 앞잡이를 돼지에 빗대어 표현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헐 좋은 기치로 시작된 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민 평등에서 독재 정권으로 흘러가게 됐는지, 전체주의가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농장에서의 가축들의 해방에 비유한 우화로 엮은 작품. 오늘 다룰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입니다. 영국의 어딘가 매너 농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존스와 존스 부인이라는 농장주 내외가 운영하는 가축업과 농경을 병행하는 사업장이었죠. 그런데 존스와 존스 부인이 잠든 어느 늦은 밤, 매너 농장의 동물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수컷 돼지인 메이저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메이저는 개, 말, 닭, 고양이, 오리 등 온갖 동물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의 요지는 자신의 고심 끝에 지상에서의 삶의 본질에 대해 깨달았으며, 영국 동물들의 삶이 비참한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물들의 노동으로 인한 생산물 대부분을 인간이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메이저는 여기서 인간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족속으로 표현하는데요. 때문에 동물들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동물들끼리 단합하여 인간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혁명이 성공으로 끝맺는다면 인간들의 악습을 답습하지 말자고 재차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혁명의 결실은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야 하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지침까지 제시하죠. 심지어 메이저는 동물들 사이의 단합을 위해 자신의 이념을 담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까지 작곡하여 동물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자리에 모인 농장의 동물들은 그 노래를 듣고 모두 감동하여 저도 모르게 한밤중에 합창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 소리에 존스가 깨서 곧장 해산시키긴 했지만요. 어쨌든 혼을 담은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메이저는 기력이 다 했는지 3일 뒤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돼지들에게 곧장 전해졌고, 똑똑한 돼지들을 중심으로 동물들은 하나둘 결집하기 시작했죠.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사상을 교육하고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혁명의 준비를 끝마친 동물들은 동기를 일으켜 존스 일당을 농장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에 동물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넓은 농장이 모두 자기들 것이 됐으니까요. 성공의 기쁨을 만끽한 뒤 동물들은 곧장 돼지를 중심으로 농장에서 지켜야 할 7계명을 제정합니다. 이는 돼지가 주인 내에 몰래 그를 익혀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다른 동물들도 그를 익혀보려 하지만 특출난 몇몇을 제외하면 글자 하나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을 줄줄이 외우지 못한 이들을 위해 돼지들은 이를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여 전달해 줍니다. 이 계명이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였죠. 즉 동물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되 인간과의 어떤 타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둔하고 단순했던 양들은 이 구절을 좋아해 시시때때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렇듯 농장의 모든 동물이 돼지만큼 영리하지 못했지만 농장 전반의 운영에 관해선 돼지들은 충분히 유능했습니다. 그들은 매너 농장의 이름을 동물 농장으로 바꾸고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생산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고 그 수확물을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 가지자는 거죠. 이전까지 동물들의 노동으로 수확했던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손에 넘어갔던 탓에 그들끼리 노동하여 수확한 수확물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 각각은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상황을 행복해하고 또 부지런히 굴었지만 몇몇 이들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심드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동물농장의 주민들은 일요일마다 회합을 열어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의 대부분이 실패하긴 했지만 교육과 같은 영역에선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죠. 특히나 돼지 무리 중 나폴레온은 아이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농장의 여러 제도적인 차원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다른 돼지들과는 별개로 교육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동물 농장에서 새끼가 나오면 그 종을 막론하고 학교로 데려가 사실상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동물 농장의 운영은 동물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그들이 꿈꿨던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죠.
동물 농장에 불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점차 돼지들의 독재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돼지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 우유를 많이 마셨고 기타 식량이나 농장 운영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 그때마다 돼지들은 그들을 달래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몇몇 도움이 필요하며 자기들이 농장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언젠가 존스 네웨가 돌아와 다시 옛날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동물들은 돼지들이 어떻든 인간에게 지배받았던 옛날보단 나으니 어찌저찌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동물 농장의 성공적인 혁명은 인근의 농장에도 알려져 그쪽 동물들 또한 주인에게 은근한 반항심을 표출하거나 영국의 동물들을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농장의 동물들이 성공했다면 자기들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와중에 존스를 비롯한 인간들이 농장을 탈환하기 위해 총을 들고 동물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글자에 통달하고 전술까지 익힌 돼지의 지휘 아래 동물들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전쟁에 크게 공헌한 동물들에게 무공훈장을 만들어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공훈장은 전술적 지휘를 도맡고 솔선수범한 돼지 스노볼과 튼튼한 육체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말 복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물들은 농장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동물이 이런 상황에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치장하길 좋아하고 설탕을 사랑했던 흰말 몰리는 사랑과 쾌락을 찾아 농장에서 탈주하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동물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생산적인 농장 운영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풍차 건설 문제였는데요. 동물 농장의 돼지들 중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스노볼과 나폴레온은 모든 회합에서 그래왔듯 풍차 건설 문제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스노볼은 풍차를 건설하면 식량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이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남는 시간을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동물들을 설득했습니다. 스노볼은 애초에 달변가로 유명했기 때문에 연설을 통해 동물들을 설득하는 데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나폴레온 역시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터라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온은 풍차 건설에 들어갈 인력과 자원을 농장의 방비와 운영, 생산 부분에 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닥치는 갈등 속에서 스노볼은 풍차 건설 계획을 완성하고 풍차의 건설 여부를 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수긍한 동물들이 모인 곳에서 스노볼은 다시 한번 풍차 건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데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스노볼의 열정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투표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나폴레온은 바깥에 신호를 보내 9마리의 커다란 개들을 불러들여 회의장을 뒤집습니다. 이른바 폭동을 일으킨 셈이죠. 이 폭동에 동원된 개들은 나폴레온이 이전부터 자신만의 학교에서 교육시킨 강아지들이 자란 결과였습니다. 나폴레온에게 세뇌된 개들은 효과적으로 스노볼을 내쫓았고 다른 동물들 역시 나폴레온이 두려워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나폴레온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나폴레온은 스킬러라는 앞잡이 돼지를 내세워 동물들을 선동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주력했죠. 예컨대 인간과의 전투에서 스노볼이 솔선수범해 훈장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던가 사실 나폴레온은 모두를 위해 뒤에서 희생하고 있었다던가 스노볼이 농장의 자원들을 빼돌리고 있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폴레온은 이전의 평등과 자유의 기치 대신에 규율과 집단에서의 헌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폴레온이라는 독재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농장은 갈수록 원래 있던 종자나 비료, 연장 같은 것들이 고갈되면서 운영 전반에 있어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나폴레온은 이웃 농장과 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이에 동물들은 최초 혁명의 뜻이 바라지는 것 같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이 혁명 자체가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끼리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생하자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대뜸 다시 인간을 끌어들이자고 하니 불안했던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폴레온은 외부 변호사 원펄을 끌어들여 농장 사이의 상거래를 추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기상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자기들만의 특권을 구축해 나가죠. 이전에 스노볼이 축출되고 독재자가 된 나폴레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노볼이 계획했던 풍차 건설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이에 의구심과 반발을 표하는 동물들에게는 선동가인 스킬러를 시켜 사실 나폴레온은 처음부터 풍차를 건설하고자 했었고
있었고 아무튼 스노볼이 전부 나쁘고 비겁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기억력이 썩 좋지 않았던 동물들은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들이닥쳐 반쯤 완성됐던 풍차가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동물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나폴레온은 풍차의 흔적을 살펴보더니 대뜸 이 사건의 범인으로 스노볼을 지목합니다. 스노볼이 몰래 농장으로 들어와 풍차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폴레온은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내부의 결석을 도모하고자 스노볼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나폴레온의 말에 분개한 동물들도 스노볼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며 다시금 생활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죠. 그러나 겨울의 계절이 점차 깊어지고 식량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나폴레온은 외부의 인간들과 거래를 통해 매주 400개의 계란을 팔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암탉들이 항의를 했고 일종의 시위까지 벌였으나 나폴레온은 곧바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진압해 버립니다.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암탉들은 강제로 계란 생산에 투입됐죠. 이후 나폴레온의 선동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온은 동물 농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스노볼의 탓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스노볼이 사실 원래 농장 주인이었던 존스의 앞잡이였다던가 농장 주민들을 못살게 굴기 위해 물에 약 같은 걸 탔다던가 인근 농장의 빌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주민들 중 몇몇을 지목해 거짓 자백을 뱉게 하여 스노볼이 자신들의 배우였다는 식의 발언을 강요해 적대 의지를 갖고 있었던 동물들 대부분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또한 나폴레온은 영국의 동물들 노래를 금지시키고 농장 운영에 관한 통계를 조작하여 대중을 호도하거나 자신을 지도자라 지칭하며 우상화를 실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풍차를 완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돼지 일당은 외부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해 동물들의 여론을 지배하는 데 여념이 없었죠. 그런데 나폴레온이 외부에 목재를 파는 과정에서 프리데릭이라는 인근 농장 주인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프리데릭이 위조 지폐로 대금을 치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분개한 나폴레온은 곧장 전쟁을 선포했으나 프리데릭 일당 역시 총기로 무장해 대비 중이었죠. 한 차례 패퇴한 동물 농장 주민들을 쫓아 프리데릭은 농장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동물들은 절망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프리데릭 일당이 대뜸 폭약을 설치해 풍차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를 본 동물들은 분노하여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게 되고 프리데릭 일당과의 총력전 끝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동물의 죽음이나 부상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승리 기념 축하연 이후 이들은 풍차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농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전수 시대보다는 낫다며 강조하는 조작된 통계 지표에 선동당해 동물들은 설득되어 넘어갔습니다. 이미 동물들은 과거에 어땠는지 잊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지만 돼지들과 개들의 사치는 점점 증대됐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며 솔선수범했던 말, 복소조차도 풍차를 짓는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자 돼지들은 곧장 그를 인간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동물들이 분개하자 또다시 스킬러가 나서서 교묘한 거짓말로 동물들을 선동하죠. 결과적으로 모든 게 스노볼이나 당사자의 탓이 됐고 나폴레온을 비롯한 그 일당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최초의 봉기에 참여했던 동물들 대부분은 사망했습니다. 농장에는 과거에 없었던 여러 기계 장치들이 설치됐고 동물들의 숫자도 늘었으며 농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훨씬 부유해졌죠. 그러나 동물들의 삶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돼지와 개들의 처우만이 나아졌을 뿐이었죠. 그래도 동물들은 자부심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에 의해 운영되는 농장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미래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킬러를 비롯한 돼지 무리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두 앞다리엔 채찍을 들고서 말이죠. 오래전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를 외쳤던 양들은 이제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는 구호를 간헐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원년 멤버 말 클로버와 당나귀 벤자민은 초창기에 7계명을 새겨뒀던 곳으로가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어야 할 7개의 계율은 사라져 있었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그곳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이후 돼지들은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듣고 파이프로 담배를 피웠죠. 전국엔 인근의 농장 주인들과 변호사 원퍼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동물 농장의 이름도 다시 매너 농장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나 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동물들은 돼지인 나폴레온과 인간들 사이로 시선을 옮겨가며 이윽고 누가 돼지인지 누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책 동물 농장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